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클 상담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상클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죠. 예,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시원하게 네.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은 씨가 사연의 주인공, 그리고 제가 남편, 그리고 양 변호사님이 지인 역할인데요. 자, 그럼 함께 들어오시겠습니다. 결혼 5년 차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 직후 아이가 바로 생겼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두 분이 귀농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지? 당신이랑 나랑 다 야근 자주 하니까 어린이집 맡기기도 어렵고. 우리 엄마 오시라고 하면 아버지 혼자 집에 오래 계셔야 되거든. 며칠도 아니고 큰일이네. 당신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했잖아. 그냥 일 그만두고 아이한테만 집중하는 거 어때?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수입이 거의 지금 반이 되는데 힘들 것 같아. 여보. 이게 아이가 중요하지. 지금 이게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볼게. 우리 그렇게 하자. 남편의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만 살 때와 아이가 있을 때 쓰는 돈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제 수입까지 사라지면서 살림이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당신 회사 이번에도 연봉 인상 없어? 이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잘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애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돈 쓸 때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보, 당신이 좀 돈을 아껴 써야지. 아니면 애도 이제 좀 컸잖아. 그러면 알바를 좀 하면 어때? 어떻게 나만 보고 있냐? 나도 이제 숨이 막힌다고 이제. 수입이 늘어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버는 것밖엔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 동안 잠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의 직장 상사, 부인에게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머, 가혁이 엄마 여기서 일해? 아유,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가혁이 아빠네 팀은 이번에도 상여금 엄청 받았다면서? 빌딩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여금이라뇨. 지금 몇 년째 연봉 동결 아니에요? 에? 가혁이 아빠 팀 실적이 좋아서 매번 상여금 받는다고 아주 부러워하던데? 아이고,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가혁이 아빠랑 다시 얘기해봐.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 남편 공인인증서로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더 많은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더군요. 당신 지금 이게 뭐야? 그동안 나 속이고 월급 빼돌린 거야? 이 사람 빼돌리다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번 돈으로 내 용돈을 좀 쓴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가혁이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마트에서 알바까지 하는데 당신은 이 많은 돈을 매달 빼돌려서 당신 혼자 썼어? 아니 당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월급도 상여금도 다 속이고 혼자 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나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필요합니다. 오늘 뭐 연기파 오늘 목소리 연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양나래 네. 변호사님을 만날 때 만나는 사연 치고는 네. 덜 매운맛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근데 두 분의 연기 때문에 매운맛처럼 느껴지네요. 예. 자, 이제 사연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를 받았거나 할 때 이 배우자와 공유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쓰고 싶다고 하는 생각.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혹시 이게 좀 심해지고 격화되고 싸움이 크게 나서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까? 네, 사실 앞전에 예전보다는 좀 덜 매운 맛인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 덜 맵긴 하지만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아. 배우자 한 명만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에 이제 남편이
뭐 휴가비, 네. 명절 상여, 그다음에 뭐 특근비 이런 것들을 속이고 있다가 아내한테 발각된 이후에 네. 들켜서 이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되어서 선생님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안을 살펴보고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네. 혹은 한두 번이었다 하면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고 한 번쯤은 용서해보는 거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일단 좀 용서를 좀 구하겠습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사실 뭐 진짜 가고 싶은 게 있거나 가고 네. 싶은 데가 있거나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긴 한데 그렇게 이혼 사유까지 될 정도인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매달 월급을 빼돌렸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할 때에는 솔직하게 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속인 거예요. 총 3년을 속였다고 합니다. 남편이요, 그 3년 동안 나 승진이 안 된다. 또 아이고, 상여금이 아이고. 안 나왔다. 정말 말 그대로 죽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남편이 너무 힘든가 보다 눈치도 보이고 괜히 위축되고 그래서 네. 나중에는 알바까지 시작하게 됐던 거죠. 아유. 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이 배우자는 지금 어떨고 있나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연 속의 주인공은 그 돈을 그 오랜 기간 어디에 도대체 썼을까요? 네. 그 돈을 쓴 사용처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신 건데요. 네네네. 만약에 그 돈을 남편이 차라리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묶어놨다고 하면 좀 화가 덜 나셨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남편이 그 돈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유흥비, 그다음에 취미 생활한다고 해서 각종 뭐 취미 생활에 장비 들어가는 거 다 사고요. 그리고 또 속상했던 게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네. 해요. 예, 예. 그런데 나는 벌이가 없으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엄마 너무 미안해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에는 정말 목돈을 탁 아이고.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예. 너무 그거는 서운할 것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공평하게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내 입장이잖아요 지금 네. 유흥비로 썼다는 게 너무 속상한데요. 네. 근데 남편 언제까지 아내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걸 알고 나서 그래 남자들이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다른 집도 비자금이 있다던데 생각을 해서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얼마 동안 얼마나 속였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던데 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또 답답해서 말하기 싫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추궁하는 안내를 오히려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야, 이게 심해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가 와버렸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월급을 빼돌리고 이제 속였다면 이런 것들이 그 이혼 사유가 또 될 수가 있나요? 네, 이 사연에서 남편이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 뭐냐면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남편이 번 돈 오롯이 남편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된 이상 남편의 소득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을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하고 혼자 어딘가에 흥청망청 써버렸다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빼돌렸고 그 사용처가 너무나 안 좋은 것이었다 네. 하면 그걸 이혼 사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일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액수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급 혹은 아니면 휴가비
명절 상여비 이런 걸 소소한 걸 좀 조금씩 숨겼다.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장기간 거액의 금액을 숨겼고 그걸 내가 사용한 용도가 뭐 유흥비처럼 아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였다. 이럴 때만 되는 거예요. 가령 남편이 상여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걸 속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알고 보니까 아내 몰래 서프라이즈로 우리 빚 있는 거 갚으려고 다 갚아놓은 거예요. 네. 우리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전후 상황,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네. 아내가 딱 알게 됐을 때는 여보를 위해서 내가 모아둔 거였지. 이렇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아두더라도 다 쓰지는 말아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된다면 재산 분할이 이제 또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뭐 전업주부로 거의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수입이 뭐 있었다고 해도 생활비 조금 보태는 정도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전업주부였던 뭐 이 살해자의 경우와 계속해서 수입이 많았던 남편 이럴 때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업주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네. 내가 전업주부로 오로지 아이의 육아와 가사에 힘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다 기여도에 반영이 됩니다. 네네. 남편이 사실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혹은 아이의 양육에 신경 쓰지 않고 밖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내조를 잘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다. 네. 그래서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녀를 얼마나 출산했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또 결혼 초에 맞벌이로 함께 경제 활동을 했고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력까지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딱 그게 듣고 네. 그래야 한다라고 딱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럼 재산 분할을 할 때 그동안 남편이 이렇게 숨겨왔던 그 돈도 분할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포함시켜야 돼요. 자, 남편이 돈을 빼돌려서 어딘가에 지금 계좌 예금으로 있다든지 뭐 주식으로 남아있다든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이 이미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다른 사안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요. 현금이나 뭐 예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탄시 기준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 돈은 그동안 꾸준히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돈까지 다 있는 것으로 쳐가지고 나누자. 이렇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네, 이거 참 다 써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장비 같은 거면 이거 나중에 뭐 이게 처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먹고 뭐 이렇게 마시고, 놀고 하는데 이게 이런데 다 다 써버리면 안타깝네요 이거. 네.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계좌를 이렇게 열어봤잖아요.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좀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모르게 열어봤단 말이에요. 이건 또 하나의 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평소에 네. 공인인증서도 공유하고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다 오픈하는 관계였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남편의 비밀번호가 아마 이거일 거야 생각을 해서 몰래 로그인해서 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소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순식간에 유책 배우자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좀 안타까워요. 네. 우리 남편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거는 다 집에서 열심히 다 이게 잘해주는 아내 덕분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반성하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될 거예요. 네, 아내 입장에서도 네. 사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참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참 헷갈립니다. 네, 그래도 사랑한다면 비자금은 가능하면 만들지 말고 그럼요. 만들더라도 남겨서 우리 네.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자, 우리 다 좋습니다. 남성 여러분 오픈합시다. 오픈. 네. 먼저 네. 오픈하시죠. 아, 예. 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